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야채는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야채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잘못 먹은 야채가 약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표된 여러 건강 보고서들을 보면 고령층에서 만성 신장 기능 저하가 조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 수치가 크게 나빠져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야채도 매일 챙겨 먹었고요.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식습관이 정보 부족 때문에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신장은 그런 영향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받는 장기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주요 건강명 기사들을 보면 신장 질환은 침묵 속에서 진행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되기 전까지 뚜렷한 경고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이미 부담이 쌓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야채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야채는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신장의 여가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성분은 몸에 쌓이기 시작하고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공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금 이 시기에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어떤 야채는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야채는 비교적 안전한지, 그리고 같은 야채라도 어떻게 먹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지금 그곳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 리듬과 식사 시간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야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야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거의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야채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많고 빈혈에 좋고 힘을 내게 해주는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역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때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과 옥살산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건강 전문 매체에서도 고령층 신장 관리에서 칼륨 섭취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손발 저림 근력, 저하 심장 박동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오셨고 특히 시금치를 거의 매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본인은 늘 나는 건강식만 먹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병을 앓고 있다는 자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점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금치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데치지 않고 양을 조절하지 않고 자주 먹는 것은 분명히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참는 장기입니다.
아파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데쳐서 물을 버리고 양을 줄여서 낮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또 다른 식재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볍고 상큼하지만 신장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채소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야기를 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토마토는 방송에서도 좋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토마토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말입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방식입니다. 생으로 한두 조각 먹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마토를 매일 먹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먹고 더 나아가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순간 토마토는 가벼운 야채가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농축된 식품으로 변합니다. 한국의 한 일간지 건강면에서도 몇 해 전 고령층의 식습관 중 채소 주스 과다 섭취가 신장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갈아서 마시는 형태는 섬유질은 줄어들고 칼륨과 같은 미네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를 곧바로 배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후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토마토 2-3개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혈관에 좋다,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본인은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탕도 안 넣고 야채만 갈아 마셨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바로 그 점이 함정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자연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로 빠르게 들어오는 영양소는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소량 간헐적으로 씹어서 먹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매일 마시는 습관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분명히 신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토마토 주스를 중단하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대신 먹으면 건강해진다 고 믿고 선택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감자와 고구마 이야기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밥 대신 감자 먹으면 혈당도 덜 오르고 건강해진다. 저도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장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포만감이 크고 소화도 비교적 잘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자주 선택됩니다. 문제는 이 뿌리 채소들이 생각보다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역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그리고 한 끼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은 신장에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은 체중 관리를 위해 저녁마다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밥은 줄이고 대신 고구마 한두 개를 먹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원인을 하나씩 점검하던 중 이 식습관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은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리 방식입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짭짤하게 조리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칼륨 부담에 더해 나트륨까지 늘어나면서 신장은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음식을 드시는 습관은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졌다면 양을 줄이고 자주 먹지 않고 가능한 한 낮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 대신 매일 일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최고의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식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노령이 신장에는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샐러드에 넣고 토스트에 바르고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는 순간 신장은 한꺼번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해외 건강 기사에서도 고령층에서 건강식 과다 섭취가 오히려 특정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역시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먹을 수 있는 야채가 뭐가 남았나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이 아니라 비교적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야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 때문에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야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야채라도 많이 먹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이입니다. 오이는 영양이 없다고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분명한 야채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비교적 칼륨 부담이 적어 노년기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무쳐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금에 절이거나 장아찌 형태로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짠맛은 신장을 바로 지치게 만듭니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위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관리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 관련 기사들에서도 양배추가 고령층 식단에서 활용도가 높은 채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오래 끓이거나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살짝 데치거나 볶아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야채는 파프리카나 양파와 같은 향채소입니다. 이 야채들의 장점은 강한 맛과 향 덕분에 소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음식이 충분히 맛있어진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 조절입니다. 이런 야채들을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짠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노년층 식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애호박이나 가지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서 씹는 힘이 약해진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다만 이 역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거나 짜게 조리하면 장점이 사라집니다. 신장은 작은 차이를 오래 기억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장에 좋은 야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덜 괴롭히는 선택과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같은 야채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어떤 야채를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바로 야채를 먹는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있으면 좋은 야채도 결국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야채를 고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같은 야채를 먹어도 어떤 분은 신장이 안정되고 어떤 분은 수치가 빠르게 나빠집니다. 차이는 대부분 원칙을 알고 지키느냐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먹는 시간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는 혈류량이 많고 배출 기능도 상대적으로 활발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신장도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양의 야채, 특히 수분과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손발이 무거운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야채는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양을 줄이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야채 섭취는 신장에게 야간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은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이 지나면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총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것은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들어온 만큼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종류의 야채를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총량이 많아지면 결국 부담은 누적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하루 세 끼 모두 야채를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샐러드, 점심에는 나물 반찬, 저녁에는 채소 볶음이었습니다. 각각은 적어 보였지만 하루를 합치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서서히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조리 방식입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형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채를 씹지 않고 액체로 마시면 영양소와 미네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신장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노년기에는 바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건강 칼럼들에서도 고령층에서 채소 주스 습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채는 반드시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한번 지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부담을 줄여주면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야채를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의 5년, 10년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장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신장은 문제가 생겨도 거의 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증상이 아니라 신호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변화입니다. 전날 밤에 특별히 짜게 먹지 않았는데도 눈두덩이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어 있다면 신장이 밤사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 잠버릇 탓으로 넘기지만 반복된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이 갑자기 탁해지거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 관련 기사에서도 고령층에서 이런 소변 변화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몸의 피로감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찬 느낌이 반복된다면 신장이 혈액 환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부담은 점점 쌓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후반 어르신은 검사 수치가 나빠지기 전까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즘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 신발이 꽉 끼는 날이 늘었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저녁에 야채를 많이 드시는 습관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야채의 종류와 양,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직 병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절하면 신장은 충분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채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어떤 야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차이를 모르고 오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참다가 무너지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낄 때 이미 많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신장은 부담을 줄여주면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녁에 드시던 이 야채의 양을 조금 줄이고 주스로 마시던 습관을 한번 멈춰보시고 신장을 덜 괴롭히는 선택을 하나씩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몇 년 뒤의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의료 상담이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검사 수치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은 오늘의 선택을 내일의 결과로 보여주는 장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식습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야채 줄이겠습니다. 채소 주스 끊겠습니다. 같은 다짐도 좋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논영이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